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제부터 파이널 시즌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선생님의 모의고사 시리즈 시즌 P, 시즌 J, 시즌 H 중에 시즌 J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시즌 J는요, 이 J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점프업 한다던가,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이제 J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있는 하나의 모의고사인데요. 자, 모의고사 안에 들어있던 전체적인 구성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 문제는 또는 모의고사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즌 J는요, 일단 좀 무게감 있는 시험지이긴 합니다만 그 봉투는 좀 약간 핑크핑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시즌 J 안에는 전체의 구성은 실전 모의고사, 실모라고 하죠.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다 풀 세팅되어 있는 자, 이 모의고사가 4회분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쯤 되면 이제 한껏 많은 학생들이 유전을 연습합니다. 선생님이 킬 더 킬이라고 하는 고난도 엔젤을 통해서 이렇게 유전을 연습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출 문제를 되게 여러 번 풀면서 유전에 대한 전체적인 자신감이 좀 상승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1번부터 20번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잘 배열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 시험지뿐만 아니라 유전만 되어 있는 유전 6문제만 있는 유전 모의고사, 유전 테스트 이 시험도 학생들에게는 좀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시즌 J 처음으로 유전 모의고사 3회차도 넣었습니다. 유전 모의고사 안에는요, 총 유전 문제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문제만 들어있습니다. 이 6문제만 들어있는 것이 3회차.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전 모의고사, 실모라고 불려지는 4회차와 그 다음에 유전 모의고사인 3회차. 그래서 전체 7개의 시험지가 전달되게 되고요. 그 안에는 해설지도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와 유전 모의고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요하게 다뤘는지 얘기를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모의고사 4회, 전체 1회부터 4회 안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생님이 담아놓은 시험지 안에는 2개는 회차 2개 정도는 난이도가 중상 정도 또는 전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좀 중상, 중 정도 되는 시험지다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현장 학생들한테 이 시험지는 난이도가 중상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유전 문제가 과하게 어렵다던가 아니면 좀 너무 문제 자체가 이렇게 빽빽하다던가 그런 시험이 아니었던 시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피드백은 와, 선생님 제가 더 틀린 것 같아요. 1번도 틀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4번도 틀리고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시험지를 펼쳤을 때는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그래서 시험지를 쭉 다 치고요. 채점할 때, 여러분 채점할 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원 시험지를 치다 보면은 매번마다 훅 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 칠 때, 시험 준비를 많이 한 학생들은 시험 칠 때 느낌이 나 이번에 찢었다. 완전 만점이다. 이런 느낌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지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런 시험지였는데 우리 평가원 시험지 채점할 때 좀 놀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걸 틀렸다고? 아니 이거였다고? 이런 형태. 그래서 겉보기는 중상이긴 하지만 내부의 곳곳마다 잘 이렇게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함정. 선생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함정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함정들이 있어서 그것마저도 비켜가는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시험지가 2개 들어있고요. 나머지 2개는 그 시즌 J에 걸맞게 우리가 J는 이제 결국은 우리 실력이 점프업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넣었던 시험지가 2개 들어있습니다. 어떤 시험지 하나는 기본적으로 좀 어렵네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시험지 하나는 제가 공공연히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평가원 시험지 중에서도 시험지를 탁 하고 받아들었을 때 전도도 어렵고 근육도 어렵고 그 다음에 DNA 표도 어렵고 단일인자 다인자도 어렵고 그 다음에 유전병도 어렵고 가계도도 어려운 완전 총체적인 이 난국이 되는 완전 이거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할 정도의 시험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무난해 보이는 시험지 2개 들어있고 나머지 시험지 2개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높은 시험지. 물론 또 학생에 따라서는 이게 난이도가 높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났던 지금 수준, 지금 시기, 이 시기 정도의 형태로서는 좀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던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 두 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주요 문항풀이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그러니까 비유전 중에서도 선생님 지금 방금 살짝 얘기했다시피 이건 내가 일부러 작정하고 넣었던 함정이야 라고 하는 건 골라서 말해줄 거고요. 비유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잘 비켜갔는지 선생님이 좀 체크해 줄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전도가 어려웠으면 전도 풀이 해주고, 그 다음에 유전 문제 중에서도 여러 유전 문제 중에 DNA OX가 좀 어려웠으면 해주고, 단일인자, 유전병, 가계도 뭐 이런 형태로 뻗어나가는 주요 문항 풀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날 선생님은 자, 한 회차당 그 해설 강의를 깔끔하게 1시간 안에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데 매번 1시간보단 넘어가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주요 문항 풀이라고 얘기하고 시험지는 시작할 때 선생님 말 또는 뭐 자막으로라도 이 시험지는 등급 컷이 어떠했는지 1등급 컷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자막이든 말이든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 회차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유전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유전 모의고사에서 있는 유전 문제는 전 그냥 일부러 난이도가 높은 유전 문제만 좀 담으려고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취소할게. 좀 약간 지역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풀 세팅되어 있던 실전 모의고사 안에 이런 문제를 넣으면 욕먹을 것 같고,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막 까탈스럽게 이렇게 조건이 많게 막 이런 문제를 이렇게 모의고사에 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왜냐면 우리 실전 모의고사는 1번부터 20번까지 3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시험이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배열이나 난이도 조절이나 30분 안에 풀만한 시험지인가라고 하는 적절한 것인가를 계속 반문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선생님이 그걸 탈피해서 유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유전 6문제가 들어있는 유전 테스트 안에서는 좀 약간 지역적이고 좀 주렁주렁 조건이 좀 달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낼 수 있을 법한 이런 형태의 문제 유전 테스트를 3회 넣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대신 문항풀이는 선생님 원래 계획했던 건 솔직히 말하면 실전 모의고사 4회만 계획했다가요. 막판에 학생들이 이제 이번 수능을 앞두고 긴장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유전 테스트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도 유전 테스트를 좋아한다면 인터넷 강의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갑자기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라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시험지는 제공을 하고 자세한 해설지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항풀이 그 강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어쩌면 선생님 한꺼번에 몰아서 유전 테스트 1회, 2회, 3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 문제는 해설지만으로도 좀 접근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 1회, 2회, 3회 모아서 한 강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해설지로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전체적인 시즌 J에는요, 자, 앞서 봤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자, 실전 모의고사 4회차 들어있고 거기 중엔 두 개 난이도별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유전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3회차 이 안에는 조금 약간 지역적인 유전 문제 또는 약간 까탈스러운 유전 문제가 들어있긴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2016 수능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은요,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시즌 J라고 얘기하는 이 모의고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입장에서 나는 이거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공부를 시키는지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부터 자, 뒤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자리를 살짝 옮겼죠. 뒤에 준비한 거는요. 선생님은 이제 모의고사를 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확한 분석.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하는 건 수능에 대한, 수능의 흐름에 대한. 선생님이 학원 강사 수업을 하고 이런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이런 이쪽 업계에 담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니 뭘 맨날 똑같은 내용인데 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 풀 게 많고 그러냐. 선생님 엄마도 맨날 물어보거든요. 아니
똑같지 않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수능이 여러분 수능 준비 사실은 작년, 재작년 어떤 친구는 올해만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한 두 번째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똑같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수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그러니까 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묻고 있는 포인트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에 엄청 날카롭게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분석으로 패턴으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저의 직업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석은 상반기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잘 풀어서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비슷한 유형의 또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기초 체력을 되게 단련시켜 놓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의 공부는 기술을 공부하는 거죠. 똑같은 스포츠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반기의 공부는 기초 체력을 위해서 달리기도 많이 해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뛰는 거, 방향 전환하는 거. 이제 그렇다면 하반기는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는 걸 찰 건지 발등을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부적인 기술을 익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우리 수능의 입장에서도 뭐가 나올지를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두 개의 내용은요. 첫 번째는 그 문제를 보면 한 개는 상염색체, 나머지 두 개는 X염색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자, 반대쪽 여기도 두 개는 X염색체 위에 있고 한 개는 상염색체 위에 있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 DNA 표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요. 25학년도 수능이고 하나는 선생님 시험지 모의고사였어요. 작년에. 선생님이 작년에 선생님 이게 클라인펠터는 되게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클라인펠터는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클라인펠터는 많이 나왔는데 24학년도 그러니까 1년 전 지금 2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패턴은 OX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25학년도의 문제는 DNA 표로 나왔죠.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이런 게 여러분 그 트렌드의 흐름에 살짝 미세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OX로 나왔던 애들을 DNA 표로 나왔을 때도 클라인펠터를 잘 접근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아주 미세한 이 변화를 파악하고 학생들을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한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 분석은 또는 이렇게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선생님은 자다가 게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실제로 진짜 우리의 6월과 우리의 9월은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작년에도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이랑 닮아있는 그의 수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6월과 9월을 제대로 분석하는 거. 그건 당연할 거고요. 그거 말고 사이드적으로는 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C가 있고요. 자, A, B, C 중에 한 사람은 가나 중에 가만 발현됐고 다른 사람은 자, 여기 나와 있던 나만 발현됐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나가 모두 발현됐다. 눈에 보이다시피 2번하고 5번은 정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이거 기출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대본에 바로 툭 하고 답이 나오면 좋으련만 여러분 이 문제는 25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25학년도 수능 문제. 이게 바로 25학년도 수능 19번 문제였고 정답률이 32%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작년 수능 완성 작년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수능 완성 142페이지에 있었던 가계도 문제와 그림도 똑같고 조건도 똑같습니다. 선생님 바꾼 게 없어요. 물론 이 안엔 누가 상염색체 연관이냐 X염색체 연관이냐 그건 좀 다를 수 있지만 연관이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비단 유전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작년에 9월 평가원에 있었던 여러분 이런 유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5단원에서 생태계 평형과 관련된 거. 생태계 평형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9월 평가원에 20번 문제로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동그라미 기억은 감소, 니은은 자 개체수, 자 디귿은 상위 역량 단계로 올라갈수록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보인다 그죠?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작년 수능 특강의 191페이지. 자 191페이지에 있었던 자 증가이냐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 뭐 물론 보기 기니디의 순서는 좀 바뀌었네요. 확인되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렇듯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EBS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문제가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아요. 선생님 저도 작년에 다 풀고 했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건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분석은 선생님은 밥 먹고 하는 게 문제 풀고 밥 먹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공부인 셈이잖아요. 제가 아는 공부는.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들 중에 패턴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걸 열심히 묻고 있지 않았었는데 공들이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요. 이 문제 공들이고 있네? 이 문제 공들이고 있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EBS 문제 안에 잘 들어있었고요. 이 말고도 올해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어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것도 되게 잘 물어보고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요즘에 가계도에서도 요즘엔 EBS의 변화에서 보면 그냥 가계도가 아니라 가계도 옆에 DNA 표를 넣고 있는 가계도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EBS의 주된 전체적인 흐름은 단일인자와 다인자가 연관된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인자 문제가 원래라면 다인자 문제가 뭐 쓱 하고 약간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요즘에 EBS에는 다인자가 좀 주목받으면서 다인자 돌연변이 문제도 등장을 하고요. DNA 표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DNA 표와 OX 표 이 둘의 OX와 DNA 합 들어간 걸 얼마나 연계해서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물론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던 것이긴 하지만 이 늘 공부하고 있던 거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패턴의 변화가 미세하게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세함을 선생님은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요즘에 좀 약간 주목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려지는 것이 뭐 선생님 모의고사 또는 선생님 고난도 엔제라고 얘기하는 뭐 킬더킬 이런 것들한테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확하게 어떤 수능을 준비시킬 때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선생님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상반기 때는 기초 체력을 위해서 기출을 아주 열심히 그리고 기출 문제만 보더라도 저건 몇 년도 거고 난 이렇게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딱 매뉴얼화 되어 있을 만큼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고 하반기 때 공부시키는 선생님이 고난도 엔제라고 얘기하는 킬더킬 이후부터 또는 시즌 J 또는 시즌 H, 시즌 P 뭐 이런 식의 당대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26학년도를 위한 그 날카로운 분석이 열심히 들어가 있는 그런 컨텐츠와 그런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시즌 J도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생각하는 26학년도는 어떻게 펼쳐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들어갈 거라 어찌 보면 조금 지역적인 비유전에 관련된 문구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찌 보면 좀 남다르게 조금 과하게 이런 조합이 있네 라고 얘기하는 이 유전 문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6월이나 9월이나 EBS를 통해서 나온 트렌드의 변화라고 한다면 그걸 연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선생님이 킬더킬, 그 다음에 시즌 J, 시즌 H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해주고 싶었답니다. 자, 이와 같은 시즌 J를요, 저와 함께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해요. 저도 강의 준비 잘 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즌 J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할게요.